오늘도 하루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전보 시리즈 농구 대잔치를 끝으로 땀과 그리고 사랑과 영광이 깃들였던 코트를 떠난 은퇴를 한 우리나라 여자 농구의 스타 박찬숙 양을 여기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박 양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코트에서 그를 지켜보고 지도하고 그리고 감독했던 참 우리나라의 유명한 감독이신 여기 조승현 감독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16년) 만이죠? 네. 어떻게 은퇴하시는 결심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글쎄 16년 동안에 오직 농구로서 보냈다는 거는 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국가대표 선수로만 또 10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가를 위해서나 또 우리 팀을 위해서나 공헌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배 선수들한테도 이제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 은퇴를 막상 하시니까 감회가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많은 선배 언니들도 이제 은퇴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네. 거의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이제는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현역으로 했을 때 그걸 봤을 때는 나는 저렇지 않고 굉장히 홀가분한 기분으로 떠날 것 같다. 눈물은 절대로 흘리지 않고 기분 좋게 떠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정말 제가 그런 위치에 딱 당하고 나니까 그 언니들이 심지어 충분히 알고 그 언니들보다 배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은퇴 의식을 언제 가지셨죠? 그러니까 전버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게 3월 10일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날 은퇴식을 했습니다. 은퇴식. 네. 그때 그 은퇴식 할 때 참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은퇴식 때고 광경을 잠시 그 당시에 담았던 녹화 테이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 선수는 제8회 아시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한 것을 비롯 제9회 세계 여자농구 선수권대회 브라질 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 여자농구의 주역으로 크게 공연했으므로 그 공을 높이 취하 2패를 팹니다. 1185점 신에 대하여 무엇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 말밖에는 달리 인사드릴 수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 그때 그 기분이 역시 영원히 가슴속에 맺히고 남아있겠군요. 아직까지도 그 은퇴를 했다는 그런 실감을 갖다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도 볼 들이면 그냥 뛰어나가실 것 같군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조 감독님도 옆에 계시고 뭐 우리 관중 다 했는데 오늘 한탕 하실까요? 그럼 그 은퇴를 하시겠다고 결심을 한 것은 언제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그 전에 이제는 좌절감이라는 게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83년도에 제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 갖고 무릎을 수술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아우 내가 왜 농구를 해갖고 이런 자리에 누워야 되나 하는 그런 막 농구를 왜 했냐 하는 그런 후회감도 막 생기고 농구를 다시는 하면 안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좌절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제는 굉장한 보호를 많이 해주시고 또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한국 여자 농구를 다시 한번 일으킨 다음에 네가 물러나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다시 자신과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LA 올림픽 예선전이 쿠바에서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제가 그때 뭐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뭐 가히 좋은 컨디션 상태도 아니었고 네. 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동료 선수들이나 우리 후배 선수들도 거기에 많이 따라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하. 저희가 거기서 티켓을 못 따고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거기서 더욱더 그냥 자존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 정말 운동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그런 거의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난 후에 이제는 또 대통령 각하께서 또 저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거든요. 이제 좋은 성적도 못 거둔 가운데 또 선수들이 굉장히 좌절감에 네.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단 좀 들어가서 찾아뵀는데요. 아. 거기서 굉장한 용기를 저희 선수들이 얻었어요. 네. 사실 생각지도 않게 또 그런 부르셔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여기서 너희들 좌절감을 갖지 말아라. 앞으로 기회가 많으니까는 새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시작하면은 좋은 기회가 올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우리 선수들이 다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일치가 되어 그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희에게 꾸준한 이렇게 용기를 얻고 연습한 대가인지 모르지만 그 LA 그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출전권을 또 그러셨군요. 동구권이 불참하는 바람에 네. 얻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이제 박양이 이 농구를 시작한 것은 몇 살 때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됐습니까? 그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농구볼을 잡아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농구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또 네. 운동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아하. 근데 제가 좀 다른 이렇게 동료 친구들보다 월등히 좀 컸기 때문에 이게 체육 선생님들한테 좀 발탁이 됐었어요. 저 사진이 국민학교 때 사진인가요? 네, 저 국민학교 때요. 우리 농구팀이? 동료 선수들이에요. 허. 네, 지금은 다 결혼하고 또 애기 엄마고 다 그런데.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체육 선생님께서 건의를 하셨어요. 네. 한번 운동을 해보지 않겠냐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놀랬어요. 저는 뭐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제가 그렇게 처음 그때 학급에서 또 그 잘하진 않은 공부였지만은 반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거든요. 아유, 반장이 큰 건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절대로 여기 학급에서 난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제가 운동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체육교사님께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안 되니까 저희 부모님을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갖다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그래서 거예요. 저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요. 네. 국민학교 아마 1학년 때일 거예요. 1학년 때 저하고요. 네. 지금 저 막내 동생인데요. 네. 저기 지금 태평양학의 지금 농구 선수이죠. 박찬미요. 아하. 바로 그 막내 동생이에요. 아, 네. 그랬구나. 두 분이 찍으신 사진이군요. 네.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 때는 이제 아무것도 뭐 기초며 뭐 기본적인 게 전혀 닦여져 있지 않은 상태니까 이런 볼이 이 동그란 거구나 하는 정도를 가지고 놀 정도였고 본격적으로 훈련이니까 선수 생활을 하게 된 거는 국민학교 6학년 때서부터 1년 이제는, 후. 네, 하게 됐어요. 그럼 대표 선수로 발탁된 것은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는 1975년도에요. 처음 고등학교 숭이여고 1학년 재학 중에. 네. 숭이여고 1학년 때. 네. 네. 그 당시에도 키가 컸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농구를 시작할 때가 170이었는데요. 네. 농구를 시작하면서 또 굉장히 많이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88까지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는 처음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188까지 자랐어요. 네, 그다음에 더 자라. 거기서 스톱이에요. 거기서 써요. 네. 그럼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글쎄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도 이 농구 골대 그 높이는 3m 5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도 닿기가 힘들어요. 한번 그렇게 자라보실 만한 마음은 없으신지.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잘하고 싶다는, 그러니까 더 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냐면은 그 이제 국제 대회를 좀 많이 나가보지만은 특히 그런 좀 월드컵 대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 같은데 출전하게 되면요, 같은 포지션에 제 키는 그게 큰 편이 아니에요. 적은 편에 속해요. 보통 2m 넘는 선수들이 거의 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나도 좀 이럴 땐 키가 좀 더 커봤으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큰 선수들 앞에 딱 제가 쓰면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하는데도 지장이 많죠. 어떻습니까, 조 감독님? 저 농구 선수는 키 제한이 없습니까? 아직 그 제한을 두자고 주장하는 데가 이제 아시아 존에 있는 팀들이 그런데요. 아직 그 통과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언권이 약하고만 있죠. 제일 키가 큰 선수는 몇 미터나 됩니까? 소련의 그 세메노바라는 선수가 4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출전해서 4번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출전했었는데 2m 20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지 못했죠? 83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선수하고 우리 팀하고 했었죠. 그래요. 박 선수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선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선수를 막는데요, 앞이 안 보여요. 너무, 그러니까 키만 큰 게 아니라 이제 이 몸도 너무 크니까는 벽이 가리는 거 뭐예요? 네,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너무 크니까요. 그러셨군요. 네. 박 선수가 대표 선수로서 제일 처음에 가졌던 국제 경기는 언제였습니까? 네, 제가 처음 이제 75년대에 이제는 국가대표 선수 발탁이 돼갖고 9월 달에 이제 제7회 세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가 남미 콜롬비아에서 있었거든요. 거기 처음 출전했어요. 거기서 우리 성적이 어떠했습니까? 그때 사실 이제는 세대 교체를 해갖고 저도 이제 나이도 어린 상태고 또 선수들을 갑자기 많이 바꿨기 때문에 그래 강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적은 가히 좋지는 않지만 세계 5위를 하고 돌아왔어요. 5위. 그랬군요. 저 사진이 그때 사진인가요? 그때 이제는 처음 외국에 이제 처음 떠나기 전에 이제 공항에서요. 그 이제는 환송을 받고 이제 그런 간격. 예. 네. 그때 어느 나라하고 대전한 것이 제일 어려웠습니까? 그 75년도 제7회 세계 여자 선수권 대회. 네, 그때도 역시 소련인 소련 것 같아요. 선수. 네, 그 선수뿐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워낙 크기 때문에 보통 표준이 이제는 190, 195 정도 막 그 정도 되니까 상대가 안 될 정도예요. 네. 네. 저 사진은 언제 사진입니까? 저 사진이 바로 그 소련하고요. 게임하는 건데 어느 선수, 저 선수인가요? 빨간 유니폼 입고 있는 세미노바 그 뒤에가 바로 전데요. 저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렇게 있는 것 같은데. 벽 뒤에 가 서신 것 같아. 네.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대단했군요. 그 미스 월드 바스켓볼로 선출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것도 그때였는데요. 그것도 그때. 그럼 첫 번 국제 경기에 나가자마자 그냥 장 보셨군요. 그때 사실 저는 생각지도 않았고요. 전혀 그런 데뷔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거기 저런 미스 월드 바스켓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보통 그 세계 농구 선수권 대회를 하면 이제 그 기술적인 베스트 5를 뽑고요. 또 이제 미스 바스켓볼이라고 그래서 그 조건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첫째, 그 스타팅 멤버여야 되고 농구 기술이 탁월해야 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외모가 빼어나게 미모여야지만 됩니다. 그 이제 박작순 선수가 그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단발머리를 하고서 그 대회에 참가했었는데 빼나고도 남았죠. 가장 미인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네. 그랬군요. 그때 그 수상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얼떨떨했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선배 언니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또 그렇게 기쁜 표정을 지을 수도 없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마음 기쁘긴 했지만 그건 마음속으로 그냥 간직하고요. 네. 그냥 얼떨떨한 기분에 그냥 그런 좋은 상을 받았어요. 얼떨떨한 기분에 그저 겸손하게 지내셨구만. 조용히.
그래도 첫 번 국제 경기에 나가서부터 그렇게 됐으니 역시 세상은 위대한 사람의 첫 모습보다 알아보는 모양이죠. 그로부터 이제 국제 경기에 쭉 나갔었는데 좀 크고 작은 경기. 그러나 네. 뭐 국제 경기라면 되게 큰 거겠죠. 네. 몇 회나 됩니까? 제가 그러니까는 10년 동안에 한 40여 차례를 아마 40여 차례. 네, 다녀온 것 같은데요. 네. 하여간 거의가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한 경기를 대충 추린다면요. 네. 그 이제 월드컵 때가 4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네. 거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3회를 나갔어요. 3번을요. 아, 보통 선수가 그런 월드컵 대회를 한 번 나가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를 3회 나가고 어. 그리고 아시아 올림픽을 이제는 2번 나가고 또 올림픽에도 이제는 LA 올림픽에도 그렇죠. 나가보고요. 또 프레 올림픽에도 3번 나가보고 그랬어요. 그럼 그 경기 나갈 때마다 그런대로 그 경기마다 특별한 막 전투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얘기들도 숨은 얘기가 많이 숨어 있겠는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가장 그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잊을 수 없는 일. 예. 저 82년대 이제 뉴델리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그 북한 여성들하고 아. 네, 이제 경기를 가졌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이게 경우가 참 많았었거든요. 체육관에서도 이렇게 만나보고 그렇죠. 그랬는데요. 네. 저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우선은 겁이 나고 말을 안 했는데 네. 그쪽에서 먼저 나한테 네. 박찬숙 동무라고 딱 부르더라고요. 아하. 그러는 순간에 막 소름이 끼치고 막 그 몬들 바를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우선 제가 저희 조 선생님 옆에 계시던 조 선생님한테 얼른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쟤네들이 나한테 박동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렀어요. 아. 그랬더니 이제 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럴수록 당황하지 말고 그냥 그걸 걔네들은 그게 원래 그런 말이니까 잘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저 선생님도 이제 그쪽 상대방 그것은 지도원 동무라고 그래요. 아. 그 상대방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소화를 금방 못 시켰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북한과의 대전이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대전의 마지막 순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박양계 다시 뒤로 차양숙. 네, 12번 차양숙 앞으로 3초, 2초, 93대 62. 이제 시간 끝났습니다. 93대 62, 93대 62. 무려 31점 차이로 한국 여자 농구가 북한 여자 농구를 그때 그 감격이 아직도 새로우시죠? 기분이 그냥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요. 어허. 이게 뭐 우선은 이렇게 막 친근감이 가려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는 너무 이렇게 막 적대적으로 막 이렇게 대하니까요. 네. 막 소름이 끼쳐요. 네. 같은 민족인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운동대로 같이 이렇게 지나고 네. 얘기도 좀 하고 말이에요. 경기를 하는데도요. 어. 그래 좀 신사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꼬집고 욕하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저는 꼬집은 그 반칙 아니에요? 반칙인데 이제 심판 몰래 막 그렇게 심판 몰래.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그 여러 가지 시합, 참 중요한 시합에 많이 나가시는데 그 시합에 나가실 때마다 박찬숙 선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그거는 이제 저뿐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 모두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국제 대회를 치르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그 우리 한국의 긍지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으므로 단단한 각오 그런 그러니까는 그 국가를 위하는 아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그 출전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네. 나라를 지키는 국군 용사의 그 마음이나 아마 국가대표 선수의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네. 태극기 달고 그 뒤에 4천만, 6천만이 지켜보는데 그렇죠. 이런 그 선수 생활하시면은 역시 뭐 이렇게 가린다든지 이렇게 피한다든지 그 금기, 그 타부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시합을 앞두고요. 첫째는 그 제 몸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네. 이 컨디션이 좋고 나쁘게 따라서 사실 또 그 다르죠. 승부에서도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는 시합 전에는 절대로 이런 손톱 발톱을 절대로 안 깎지를 않아요. 네, 저는 그래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절대 뭐 변화를 준다든가 자른다든가 그러질 않고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요. 네. 그 손톱 안 꼬집으려고. 그러니까는 그런 시합을 앞두고요. 이제 다 이렇게 해놓죠. 다 잘라놓고 네. 이제 머리도 이제는 단정하게 해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또 바느질도 안 하고요. 바느질 안 하고.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네. 손톱을 이제 시합 전에 깎는다면 평소에 볼 그 잡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래. 달라질 수 있고 네. 또 바느질 그렇겠죠. 같은 건 아마 바늘에 손을 찔릴까봐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아마 선수들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식사는 하시죠? 식사를 잘해야지 잘 뛰죠. 네. 얼마나 잡으세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뭐 등치들이 크니까는 운동 선수들이 그러니까는 뭐 굉장히 많이 먹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런 평상시에 좀 먹는 그런 양하고 거의 똑같아요. 도리어 덜 먹으면 덜 먹었지 이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그 대신 이제는 그 좀 칼로리 있는 그런 음식을 갖다가 저희는 꼭 먹지요. 알아서요. 앞으로 시댁 되실 분들 걱정 안 하셔도 괜찮겠구만. 하루에 운동은 몇 시간이나 하셨어요? 보통 하루에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부터 이제 오전, 오후로 나는데 모두 총 합해되면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네. 그 코트에서 뛰는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코치께서 보실 때 그만큼 매일 계속 해야 되는가요? 네, 그 저희가 일주일을 단위로 본다면은 하루 휴식을 줍니다. 그래서 7일간에 6일간은 매일 그렇게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죠. 네. 참 거기에 대한 정력도 중요하지만 아마 정신적인 투지가 더 중요할 거예요. 계속 한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름, 겨울 뭐 추울 때 더울 때 가릴 게 없죠. 그렇죠. 시합이 뭐 여름에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겨울에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네. 이제 뭐 일단 은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실 이제 은퇴에 들어가시는데 아직도 현역 기분이시지만 또 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역으로 오래 남았지만 은퇴 기간 중에 있는 그런 현역 선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그동안 그 가지셨던 박 선수의 이 싸움, 이 경기에 대한 비법이라든지 혹은 뭐 감추는 무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뭐 특별한 비법은 없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감춰놓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기 전에 항상 그 자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이제 코트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실력이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 농구를 시작해서 이제는 이게 정열적으로 운동할 때는 사실 제가 도시락을 3개씩 싸가지고 다니면서요. 이렇게 새벽서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네. 참 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그냥 볼을 항상 끼고 잘 정도로 네. 제가 그랬었어요. 볼을 이렇게 끼고요, 밤에 자고요. 네, 그 정도였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는 항상 이렇게 그런 탑이 이제는 항상 차곡차곡 쌓이고 보니까는 제가 결국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은퇴하셨지만도 아직 볼은 볼이요, 볼 집에 있어요. 그러셨군요. 그 국제 경기에 나가서 이제 외국에 가서 이렇게 단 얼마라도 한 2주일이고 한 주일이고 살려면은 음식이라든지 언어 등에 대해서 풍습 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겠는데 그 중에 음식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특히 이제는 외국에 나가면은 음식이 가장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선수들이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 바뀌니까는 그걸 적응을 금방 못 시키는 선수들도 많고 거의가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이렇게 얼큰한 걸 굉장히 좋아해요. 양식보다는 이제는 우리 순수한 우리 한식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그런 외국에 나가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떠나기 전에 그런 만발의 준비를 거의 다 해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손수 저희들이 해 먹어야죠. 네. 만들어서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대로 할 줄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는 또 언니 된 입장에서 아. 또 이제는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후배 선수들을 위해서 하여간 뭐 못하는 음식이지만 막 주물러서 만들어요. 일단은요. 주물럭을 하시나? 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자신 있는 건요. 김치찌개 있죠. 김치찌개. 네, 그거 이거- 어려운 거 같으네. 김치찌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항상 밥하고 해서 이렇게 먹고 김치찌개. 항상 그랬어요. 또 딴 거는 어떤 것들을? 이제 다른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김치찌개 아니면은 이제는 네. 뭐 라면 같은 걸 많이 준비하더라고요. 이제 라면 같은 거 이제 끓여서 먹고 아니면 그걸 볶음을 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면요. 제일 많이 잡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제일 잡숴요? 바로 여기 옆에 계시는 조심. 제일 많이 잡수시는 거 있죠. 그 조 감독이 다 잡숴서 선수들이 그냥 키만 바짝 크군요. 음식은 다 감독이 잡수고. 예, 요즘은 그래도 저희 나라 국력이 이제 강해져서 웬만한 외국에 가면 다 한국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네. 그 중에는 그 저희 국가가 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한국 음식을 먹기가 참 힘들죠. 그럴 네. 때 찬수이가 하긴 그 주장이 된 다음도 그랬지만 저학년일 때부터 네. 그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 선수들 그 한식을 공급하는데 아주 큰 일을 했었죠. 예,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박 선수가 은퇴하면 그 음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후보를 하나 선정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렇게 국제 경기나 혹은 또 국내에서 참 큰 스타로 활약하시면은 많은 분을 아시게 되고 친하게 되는데 이제 경기하시면서 그 같은 선수들 그런 분들 가운데 친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다행히 이제는 제 동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더 이렇게 힘이 돼가고 그 주장이라는 그런 역할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제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고 또 모자라는 거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도와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죠. 중요한 때 항상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네. 최애영, 네. 최행 네. 선수 네.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죠. 예, 네, 아주 같이 그- 생활을 많이 하고 같이 뛰고 네. 그랬죠. 굉장히 그 아주 스타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공정 올리신 분인데 여기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요. 최애영 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뵈니까 그 코트에서 맹활약하던 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아주 얌전하게 보이시는데 이 박찬숙 선수하고는 언제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죠? 네, 83년 5월에요. 브라질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 같이 게임을 뛰었어요. 지금 박찬숙 선수하고 나이도 같죠? 네, 친구예요, 동기. 최 선수는 지금 소속은 어디입니까? 저는 상업은행 소속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팀을 떠나서 실업팀으로서 서로 싸우게 될 때는 박찬숙 선수하고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적응이 됩니까? 글쎄 뭐 이렇게 특별하게 묘한 감정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시합하러 들어갈 때 서로 열심히 잘하자라는 그런 인사 정도 나누고 찬숙이하고 저하고는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별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큰 무리는 없군요. 근데 그 친구로서 박찬숙 선수를 볼 때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글쎄 엄마 같은 뭐랄까 자상하다 그럴까요? 네. 그런 면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후배 선수들도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우선 주장이었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 선수들이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박 선수도 예외는 아니겠죠? 네, 정이 많고요. 또 슬픈 거 보면 잘 울고. 우는 모습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농구를 하는 운동 선수로서는 박찬숙 선수를 어떻게 보세요? 야생마라고 표현할까? 네, 그러니까 악착 같다는 표현은 대부분 적은 선수들한테 많이 그런 표현이 적절한데 찬숙이는 신장도 굉장히 큰 편인데요. 승부욕이 강하고 코트장에 일단 들었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뛰는 그런 모범적인 선수예요. 이 박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최혜영 선수에게 많은 짐을 두고 가는 것 같은데요. 이 코트를 떠나는 친구에게 한마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찬숙이가 농구 코트에서 여왕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알맞듯이 이제 은퇴를 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니까 한 남편의 아내로서 내조 잘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몄으면 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그 16년 동안의 코트 생활 또 그것도 스타 플레이어로서 아주 기가 막힌 그
스타인데요. 그 선수 생활 중에서 잊어지지 않는 경기는 어떤 경기였습니까? 네, 이제 많은 경기를 이제 나가보고 그랬지만은 아마 그거는 평생 제가 잊지 못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경기가 하나 있어요. 네. 84년도 LA 올림픽에서 아하. 우리 한국 여자 농구가 은메달을 따고 네. 또 제가 저하고 또 저기 아까 우리 친구 애영이 또 여기 네. 또 조승현 선생님께서 주역이 돼갖고 이렇게 은메달을 따고 영광스러운 그런 간격이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하고 가장 큰 영광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 박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떠나시기 전에 김포 공항에서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한마디 딱 남겨놓고 갔는데 그 얘기 생각나세요? 저희가 이제는 그 전에 이제는 예선전이 프레올림픽에서 있었지만은 네. 저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아주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사실 떠나지는 않았어요. LA에 가기 전에요. 아하. 하지만 저희 이제는 조승현 선생님이야 우리 선수들이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은 있었어요. 가서 우리가 그래도 일단 LA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영광을 가져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큰 LA 올림픽,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데 이제 출전하는 우리 선수로서 조금이나마 이제 해가 되지 않는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아. 승부를 떠나서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최선을 다하자. 네. 그런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 떠났거든요. 최선을 다하자. 네, 최선을 다하자. 근데 그 선수들은 코트에서 뛰실 때 자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박 선수가 뛰시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릴게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24초 은메달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은메달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인됐습니다. 앞으로 19초, 18초. 자, 69대 56이 됐습니다. 56. 자, 앞으로 약 10여 초 후면은 은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0초 후면은 은메달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8초, 7초, 6초, 5초입니다. 우리 양 팀의 공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3초, 2초, 1초, 슛! 노골! 타임아웃 됐습니다. 69대 56, 69대 56으로 우리 한국팀이 사상 최초로 은메달을 확보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네, 지금 우리 교민이 나와서 조성 감독 들어왔고요. 우리 선수들 얼싸 안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 엄청난 스코어 차입니다. 13... 거기 우시는 분 누구죠? 저희 게임을 정신없이 막 하다가요. 제가 그러니까는 하다 보면은 이제는 한 거의 1, 2분 정도를 남겨놓고는 네. 승부가 거의가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그걸 이제 선수들이 느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그걸 느끼는데 제가 한 1분 정도 남겨놓고서 벤치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이렇게 봤는데 조선생님이 이렇게 막 울고 계세요. 그걸 제가 봤어요. 뛰면서요. 그때부터 그 전부터 그냥 게임 이제 타임아웃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제가 딱 봤어요. 그걸 보고요. 저도요. 제가 볼을 잡고 있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저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얼른 그 볼을 남한테 확 주고요. 막 그냥 코트장에 저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남 모르게 울은 거죠. 플레이를 하면서요. 그러고서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그런 타임아웃이 되면서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좀 막 너무 좋아갖고요. 조 감독이 우시는 거 보니까 이긴 걸로 이렇게 느껴졌죠. 그렇죠, 그때요. 이거 네. 올 게는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막 그게 꿈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중공을 이기고서 은메달을 딴 건가 하는 그런 막 꿈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은메달 땄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막 마음이 벅차고요. 아, 그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감격의 순간은 아마 딱 그 직접 당해보지 않고는 아마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그냥 좋아서 조 감독님 막 꼬집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고 난 후에요.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늘 높이 그냥 3번씩 올렸어요. 네. 그럼 그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외에 네. 또 기억에서 잊을 수 없는 경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중공을 이금으로 해서
저희가 LA에서도 은메달을 따고 그렇죠. 네, 또 그 전에 저희가 프리올림픽에서는 중공한테 굉장히 많이 졌거든요. 졌죠. 그래서 또 가슴 아프게 눈물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LA 올림픽에서 이제 중공을 이겨서 은메달을 따고 난 후에 이제는 중공 상해에서 ABC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는 저희가 이제 적지를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마음가짐은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LA에서 저희가 중공을 이기고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중공에서는 아주 그냥 단단한 각오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숙적이죠. 적지라는 그렇죠. 데를 또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이제는 꼭 중공을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네. 아유 우리가 가서 그래도 우리 태극 마크를 처음 우리 중공인들에게 알리는데 가서 우리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돌아오자 그런 마음에서 사실 적지로 들어갔어요. 그렇겠군요. 네. 그 들어갔을 때 선수들이 어땠습니까? 예, 그 선수들에게 아주 그 칭찬해주고 싶은 말은요. 네. 중공이라는 나라가 소위 대국 아닙니까? 네. 거기 들어간 우리 선수들이 네. 아주 그 자신만만한 그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를 보고 아주 제가 놀랐어요. 그것이 아마 LA 올림픽에서 은메달까지 딴 그런 자신감이 그 상해 ABC 대회까지 연장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중공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다시 회상해 보면서 이 경기 실황을 보겠습니다. 저 지금 저 어느 장면인가요? 끝난 거죠? 게임이 끝나자마자. 저 그냥 생각하지 못한 네, 기쁨이죠? 그 3분 40여 초를 남겨놓고 제가 7포인을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선수들이 특히 기뻤을 거예요. 네. 제 기쁘면 우시나요? 너무 기쁘면 우시는군요. 근데 우시는 것도 아마 조 감독한테 배운 문제죠? 제가 중공에서 날리는 태극기죠.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는 처음이죠. 네 소개가 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제2차 대전 후에 처음으로 태극기가. 네, 그래서 그 현지에서 저희 교민들을 만났는데 네. 젊은 그 분들은 태극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공에. 한 번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군요. 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뭔지 네, 알겠군요. 아시겠죠. 예. 지금 저게 우승배죠? 네. 저기 조 감독 계시군요. 참. 저럴 때 그 선수 생활에 최고의 기쁨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저거 저걸 국내에서 보던 우리 모든 시청자들 참 눈물과 기쁨과 환희의 그 순간이었는데 역시 그 스포츠 참 중공 땅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군요. 네. 저렇게 애국가 안 하면 가슴이 어때요? 뭉클하고요. 네. 정말 저럴 때는 또 감회가 또 새롭기 때문에 이렇게 저절로 눈물이 이게 나요. 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또 저런 적지에서 우승을 하고 우리나라 태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그때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그렇게 굳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애국자가 아마 되는 그래서 것 애국자가 같아요. 되나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보는 우리들도 태극기 또 애국가 울려 퍼지면 참 가슴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 아마 국민이 그때 하나의 가슴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굳어지는 것 같군요. 그 중공 갔었을 때 이제 특별히 그 박 선수나 혹은 선수들이 조심했던 점은 어떤 점들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 관리예요. 네. 예, 저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는 우선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는 네. 지금 감독 선생님이나 코치 선생님이 네. 하는 저희 선수들한테 네. 건강 관리 잘해라, 건강 조심해라. 네. 예, 특히 이제는 선수들이 감기 같은 거 아무렇지도 않지만 감기 같은 게 걸리면요 맥을 못 쳐요 선수들이요. 그래가지고 감기 같은 거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주의 말씀을 많이 주시죠. 네, 그렇게 그 중공 상해를 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참 날씨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날씨가
기온 변화가 심해지면서 좀 별로 좋은 이렇게 날씨가 아니다 보면 바람도 불고 춥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거기서 그냥 이건 감기가 아닌 독감에 걸려갖고요. 그냥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시합 기간에요. 그래가지고 팀에 차질도 많이 생기게끔, 그러니까 문제아 노릇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그때 그 중공 상해에서 경기 끝날 때요. 돌이 다이아몬드로 변한 사건이 났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 감독님? 네, 그 저기 나와 있는 최영 선수가 네. 원래 별명을 선수들끼리 돌이라고 붙였는데요. 돌도 차돌 같아요. 단단하죠, 야무지죠. 예. 네, 그런데 그 결승전에 최고 득점을 했고 또 결승골을 성공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돌이라고 부르지 말고 다이아몬드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제 최영 선수 별명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아, 그럼 이제 다이아몬드 선수군요. 네. 참 축하합니다. 그럼 조 감독께서 박 선수를 아시고 이렇게 감독하신 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였습니까? 80년도 5월에 제가 대표팀 코치를 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6년간 같이 대표팀 생활을 했죠. 네. 네. 그럼 6년 동안 박 선수 같이 이렇게 참 고락을 같이 나누시고 또 원정 내지는 국제 경기 나가셨는데 그동안 보신 박 선수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네, 그 이제 엊그제 만난 것 같은데 벌써 은퇴를 그러게 하게 됐는데 말씀해요. 말이죠. 네.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팀에서도 중간 정도였었죠. 그 연영이 말이죠. 예. 근데도 그 찬수가 그때도 스타팅 멤버였었고 또 우리 팀의 기둥이었었고 했는데 이 단체 경기에서 선수가 꼭 지켜줘야 될 것이 이제 자기 희생 같은 것이 필요한데 말이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든가 자기 이익만 찾으면 이게 곤란한데 제일 잘하는 선수면서도 항상 남에게 양보를 하고 희생을 하고 또 어려운 훈련 같은 거를 자기가 먼저 인내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그런 생활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주장도 무난히 그런 평소의 습관 때문에 해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 덕망이군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상급생이 되고 또 주장이 돼서도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후배 선수들이 잘 따라서 했죠. 네. 그 이기겠다는 욕심, 그 승부에 대한 욕심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장이 된 다음에는 아마 그 고통을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그렇겠죠. 코치 감독 못지않게 네.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박찬숙 선수 자신이 잘못하면 우리 팀이 전체가 흔들리는 그랬다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꼭 잘해서 이겨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조 감독님은 이제 박 선수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공식적인 관계는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사제지간으로 앞으로 남겠죠, 뭐. 그럼 인생의 코치로서 또 네, 키워주셔야겠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도 한다고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가는데 네. 농구 선수로서 성공한 것만큼 또 사회인으로서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원합니다. 박 선수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농구에 취미를 가지셨고 했는데 그동안 자라오시면서 또 커오시면서 또 스타 플레이어가 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운동을 해오면서 가장 그 힘들고 이제 어려운 거라면요.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참고 견디겠는데 그 치명적으로 그 선수의 부상인 것 같아요. 몸의 부상이요. 네, 뭐 어디가 좀 다쳐서 뭐 간단하게 치료할 정도면은 괜찮은데 그게 너무 크게 이제 저희가 병이 돼갖고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치료를 한다든가 장기간의 시간을 잡아서 뭐 병원 신세를 진다든가 그럴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선수들로서요. 네. 아까 학교에 다니실 때 반장 노릇도 하셨다 그랬는데 그렇게 공부도 잘하시면서 또 스타 플레이어 어떻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까? 사실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함으로 해서 공부하고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참 그 공부를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지금 참 굉장히 아쉬워하고 왜 좀 더 틈이 나는 대로 그 좀 조금이라도 노력을 못했나 하는 그런 또 후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아마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간 짬나는 대로 네. 좀 책도 많이 읽고 좀 그러려고 그래요. 네. 그러시겠죠. 네. 이제 그런 시간이 더 많이 있겠죠. 네. 아까 신장이 188이라고 그랬었는데 저보다 네. 8cm가 더 크신데요. 이 키가 크심으로써 편리한 점은 무엇이었었고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글쎄 뭐 운동생활을 이제 키가 크고 저는 운동생활을 쭉 해오니까요. 그렇게 참 이게 뭐 크게 뭐 못 느꼈어요. 네. 이제 우선은 키가 크니까 작은 선수들보다는 높은 거 뭐 잘 이렇게 꺼낼 수 있고 뭐 올려놓을 수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거는 적은 사람들이 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편한 거는 그 전에 아마 버스 타셔서 지갑 같은 거 떨어뜨리면 줍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땐 적은 사람이 주워줘야죠. 뭐. 그럼 조술 하나 드리고 다니셔야 조금만. 그동안 참 그 스타 플레이야. 온 국민이 사랑했고 또 조 감독님이 옆에서 직접 코치하셨고 그래도 그만한 위치에서 당당히 그 참 국제 선수로 활약하실 수 있었다면은 어느 분이 가장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마디로요. 저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네. 역시 위대한 선수는 부모님의 은공을 아는군요. 제가 이제는 여자는 이제 뭐 결혼을 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친정이죠. 친정을 이제 떠나게 되지만은 저는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평생 항상 부모님의 그런 은공을 갖다가 잊지 않고 마음적으로라도 항상 그 생각하는 효도하는 그런 기분으로 항상 지낼 거예요. 네. 참 그러실 겁니다. 출가 외인이 아니고 출가 내 외인이겠죠. 그 박 선수를 키우신 부모님 여기 나와 계십니다. 잠시 정혜실 아나운서가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참 자랑스러운 따님 두셨는데요. 이 박 선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키가 큰가 했더니 어머니 덕이시군요. 네, 그런가 봐요. 먼저 어머니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따님이 16년간의 그 농구 생활을 그만두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섭섭하시죠?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글쎄 처음에는 뭐 은퇴해서 참 은퇴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은퇴식을 하던다면 제보다 제가 더 많이 부른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뛰는 모습을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들으니까 그게 좀 제일 아쉬워요. 네, 아마 온 국민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합숙 훈련이다 해외 경기다 나가다 보면 집에 별로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손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네. 집에 오면 어떻게 보냅니까? 그저 뭐 저희들 동기가 하나고 그죠. 네. 잠시라도 이제 얘기하고 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박찬수 선수가 잠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안 그래요? 네. 집에 와서는 아마 푹 쉴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가 자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아쉬우니까 그죠. 오면 항상 앉아서 그저 얘기하다가 그저 늦게 자요. 네. 그 형제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찬숙이 위로 오빠 있고요. 또 찬숙이 밑으로 하나 출가시켰어요. 네. 그리고 막내가 시방 찬숙이 팀에서 뛰고 있어요. 네. 그 맏딸로서 집안에서 그 어머님 잘 도와드립니까? 그러면요 말할 수 없죠. 국내 경기가 있을 때마다 꼭 관중석에 나가셔서 응원을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제 농구 전문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 어떠세요? 글쎄 쭉 이제 다니다 보니 뭐 전문가라고 하기보다 네.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룰요? 네. 16년을 같이 따라다녔으니까 국제 경기를 제외하고서는 국내 경기라면은 둘이서 만날 가서 그걸 구경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누구 이만 이겨서 이런 누구란 얘기 안 들은 거구나 하는 그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조금 뱄습니다. 네. 이 딸을 둔 부모님이면 어느 분이나 다 그렇겠지만 출가시키는 일이 가장 큰 일 아닙니까? 네. 이제 한 짐을 덜은 기분이시겠습니다. 이제 출가시켜서 그저
앞으로 행복하게 살 때를 네. 바라야죠. 그 16년 동안의 농구 생활처럼 그 박찬숙 선수의 앞날이 멋지고 아름답게 펼쳐지길 네, 빌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은퇴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직 현역 기분이시지만 뭘 꼭 하실 계획이신지. 또 하나는 아까 출가 외인 얘기를 본인이 하셨는데 출가를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출가를 하시는지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실감은 안 나지만은 이제 은퇴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너무 그동안에 가족들하고도 너무 떨어져 생활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집에서 좀 쉬고 싶어요. 부모님 곁에서 예. 좀 배울 것도 좀 배우고 네. 또 좀 알 것도 좀 알고 좀 그런 마음이에요. 네. 그리고 난 후에 사실 결혼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결혼할 사람의 그러니까 아버님이죠. 그러니까 시아버님 되실 분이 네. 돌아가셨어요. 아, 네,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안타깝군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집에서는 또 큰 상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그렇게 뭐 결혼 날짜를 잡거나 아직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그렇습니다. 뒤로 일단 미뤘어요. 네. 그래서 근신하는 뜻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 지난 16년 동안 박양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농구계를 위해서 활약하신 박양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코트를 떠났다고는 하지만은 역시 현역으로 남고 싶어하는 박찬숙 양, 여러분의 박수와 여러분의 격려는 오늘의 박찬숙 양을 남고도 맹길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Thank you.